약속의 땅이 될 줄 알았던 대만에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한순간에 4명의 전력 이탈. 솔직히 팬들도 화날만 합니다. 시즌 준비하러 간 캠프에서 왜 이런 뉴스가 나와야 합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또 예전 롯데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데요. 분위기가 무너진 상황에 김태형 감독이 급히 꺼낸 카드가 있습니다. 베테랑 봉합이 아니라 신인 전격 합류. 3라운드 이서준, 5라운드 김한올. 그냥 숫자 채우기일까요? 아니면 이제는 준비된 선수부터 쓴다는 메시지일까요? 미야자키 2차 캠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건 단순한 체험이 아닙니다. 실전에서 보겠다는 뜻이죠. 특히 마무리 훈련에서 이미 눈도장을 찍은 이서준, 189cm 좌타 외야 자원 김한올. 롯데가 지금 필요한 건 변명보다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첫 장면이 어쩌면 이 두 신인일지도 모르죠. 사고는 분명히 비판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피가 올라오는 이 순간은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위기 속에서 시작되는 롯데의 새로운 카드, 제대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즌 준비의 한가운데서 불필요한 구설이 터졌고 4명이 빠졌습니다. 팀 분위기에 타격이 없을 수 없죠. 팬들이 화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다음인데요. 김태형 감독은 곧바로 2차 미야자키 캠프 명단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 안에 신인 2명의 이름이 들어갔죠. 이건 단순 숫자 보충이 아닙니다. 베테랑 박승욱이 합류한 건 안정장치입니다. 하지만 3라운드 이서준, 5라운드 김한올의 호출은 결이 다른데요. 실전에서 보겠다는 뜻이죠. 특히 이서준은 이미 마무리 훈련에서 감독의 직접 평가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수준 이상이라는 멘트. 이건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닙니다. 김태형 감독 스타일상 가능성이 없으면 애초에 기회를 주지 않죠. 이서준은 유격수와 2루를 오가며 수비 감각을 끌어올렸고 미노스코를 통해 송구 동작을 줄이며 실질적인 개선을 보여줬습니다. 화려함보다 기본기, 말보다 훈련, 그리고 결과로 보여주는 선수죠. 김한올도 마찬가지입니다. 189cm 좌타 외야수라는 체격 조건은 이미 프로급입니다. 당장 장타가 터지는 유형은 아니지만 몸이 완성되면 그림이 달라질 수 있는 자원이죠. 지금 롯데 외야에 필요한 건 경쟁입니다. 고정이 아니라 긴장감이죠. 결국 이번 2차 캠프 명단은 메시지입니다. 사고는 사고대로 책임을 묻되 그 빈자리는 준비된 선수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 이건 봉합이 아니라 방향 전환에 가깝죠. 신인 2명이 당장 주전을 꿰차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바뀌고 있다는 신호는 분명히 던졌습니다. 많은 팬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인 하나 올라왔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그런데 이번 호출은 타이밍이 다른데요. 이서준 3라운드 전체 24번, 계약금 1억 원. 단순한 로컬 스토리 소비용 선수가 아니죠. 롯데가 분명히 가능성을 보고 뽑은 자원입니다. 부산고 출신, 우투우타 내야수. 지역 팬들 입장에선 자연스럽게 기대가 붙죠. 그런데 이서준의 진짜 가치는 출신이 아니라 기본기입니다. 드래프트 당시 구단 평가는 명확했는데요. 부드러운 핸들링, 강한 어깨, 그리고 강한 회전력에서 나오는 장타 잠재력. 말로만 포장한 게 아닙니다. 마무리 훈련에서 실제로 유격수와 2루를 오가며 수비량을 소화했고 송구 동작을 줄이면서 1루 송구 시간을 단축시켰죠. 이건 숫자보다 더 중요한 변화입니다. 지금 롯데 내야 상황을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1루는 한동희가 있고 3루는 박찬영, 김민성 조합이 버티고 있죠. 하지만 유격수와 2루는 완전한 고정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전민재, 이호준의 경쟁 구도 속에서 수비 안정감은 늘 화두죠. 이 틈에서 이서준은 어떤 카드일까요? 당장 주전이 아니라도 수비 후반 교체 카드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서준은 이미 1군 선배들과 훈련하며 적응 단계를 밟고 있는데요. 이호준과의 대화, 박재엽의 조언. 단순히 어린 선수가 아니라 팀 안에서 배우며 자리 잡는 과정에 있죠. 묵묵히 배우고 차근차근 올라오는 선수입니다. 만약 미야자키 실전 7경기 중 몇 경기라도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준다면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죠. 위기 속에서 기회는 항상 준비된 선수에게 갑니다. 그리고 지금 그 준비된 신인 중 한 명이 이서준이죠. 이서준이 수비 안정 카드라면 김한올은 방향이 다릅니다. 5라운드 전체 44번. 겉으로 보면 화려한 순번은 아니죠. 하지만 189cm 좌타 코너 외야수라는 조건,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프로필이 아닙니다. 롯데가 그동안 목말라 했던 유형과 닿아있죠. 지금 롯데 외야를 떠올려 보십시오. 중심 타선에서 확실하게 장타를 책임질 좌타 카드가 두텁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한올의 이름이 더 흥미로운 건데요.
아마추어 시절부터 컨택 능력은 안정적이었죠. 다만 장타력이 부족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팬들이 그럼 평범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격을 보십시오. 키는 크고 프레임은 좋습니다. 이 말은 곧 근육이 붙으면 다른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 김태형 감독이 2차 캠프에 데려간 이유도 분명합니다. 당장 홈런 10개를 기대해서가 아니죠. 실전에서 타구 질을 보겠다는 겁니다. 몸의 밸런스, 타구 스피드, 수비 범위, 특히 좌타 외야수는 대타 카드로도 활용 가치가 있는데요. 후반 교체 요원, 대주자, 수비 보강. 이런 실전 카드가 한 장이라도 더 생기면 팀 운영 폭이 넓어질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분위기입니다. 사건 이후 침체된 팀에 젊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신인은 눈치 보지 않습니다. 뛰고 달리고 보여주려죠. 이런 에너지가 캠프 분위기를 바꿉니다. 팬들이 예전 롯데에서 좋아했던 모습, 젊은 놈이 무섭게 치고 들어오는 장면, 바로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자원입니다. 김한올은 지금 당장 스타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미야자키 7경기에서 타구 하나만 제대로 찍히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죠. 이제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기대는 기대고 현실은 현실이죠. 이서준과 김한올이 당장 개막 엔트리에 고정 주전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기존 1군 자원들이 있고 경쟁 구도도 이미 형성돼 있죠. 그렇다면 이 두 신인의 2026 시즌 첫 번째 역할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서준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그림은 후반 수비 강화 카드인데요. 유격수와 이루를 모두 소화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죠. 특히 접전 상황에서 수비 안정이 필요할 때 실책 리스크를 줄일 카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경기 후반 수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스타일입니다. 이서준이 미야자키 실전에서 송구 안정성과 푸워크를 보여준다면 1군 동행 가능성은 충분히 열릴 수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젊은 내야수가 들어오면 기존 주전들도 긴장합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효과인데요. 팀 전체 수비 집중도가 올라가죠. 단순히 한 명이 올라오는 문제가 아니라 경쟁 구조가 살아납니다. 김한올은 조금 다릅니다. 당장은 대타, 대주자, 수비 교체 요원 가능성이 현실적이죠. 189cm 좌타 외야수라는 프레임은 매력적이지만 장타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감독은 무엇을 볼까요? 바로 타구질과 성장 속도입니다. 몸이 붙는 속도, 파워 전환 가능성. 만약 시즌 초반 퓨처스에서 장타 지표가 올라온다면 중반 콜업 카드로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죠. 즉, 이 둘의 2026 시즌은 주연이 아니라 예고편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예고편이 강하면 관객은 기대합니다. 그리고 롯데는 지금 기대를 만들 필요가 있죠. 이서준은 수비 안정의 씨앗, 김한올은 좌타 장타의 씨앗입니다. 당장 열매는 아니죠. 하지만 씨앗을 뿌리는 팀과 그렇지 않은 팀의 차이는 결국 몇 년 뒤 순위표에서 드러납니다. 지금 롯데는 그 씨앗을 심기 시작한 겁니다. 이 두 신인이 당장 판을 뒤집을 가능성은 낮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미야자키 7경기 중 한 장면, 수비 하나, 강한 타구 하나가 팬들의 시선을 바꿀 수 있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번 캠프는 악몽이 아니라 전환점으로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